2004년도가 5년도에도 저희가 중국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생충 파동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 공장들은 진짜 유리알 같이 작업을 깔끔히 잘했고, 안 좋은 공장하고 그 언론 플레이에서 부대끼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 당시 그 100분 토론회에도 현장에 나갔었고, 그거에 대한 손해도 컸었어요. 왜냐면 중국 제품이 어떠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스토어나 이런 쪽에 지금 거의 한 약 20년 동안 많이 중국 제품을 알리면서 진짜 좋은 일도 사실상 많이 했어요.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우면서, 중국산 제품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나 농산물은 수출에 기대를 하고 있고, 나는 우리나라 농산물도 대만이나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은 어느 나라나 기대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입 안 되면 시장 안정화는 안 되고, 근데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은 농산 짓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만큼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써서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너무 비싸게 사 먹기는 힘든 저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냥 직배 같은 게 이루어지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꼭 도매 시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간 상인이 껴야 되고 유통업자가 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걸치기 때문에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파, 어제 거래처 사장님이 너무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밭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실어서 옛날에는 출하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팔레트 작업 필수 선진화 국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밭에서 팔레트 작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육지를 싣고 나와서 또 어딘가는 공간을 얻어서 다시 그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이후로 그게 비용이 팔레트당 5,000원 발생한대요. 그걸 다시 가락동이나 전국 각지를 배송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물건대로 껍질이 얇기 때문에 얇아지고, 시장은 시장대로 막히고, 가격은 가격대로 폭락하고, 이분들은 사실상 이럴 때는 중국산 양파 들어오는 게 얄밉기까지는 하대요.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현실 구조상 양파는 수출마저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냉을 안 시키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입 제품은 100% 예냉을 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저는 내가 2007년도인가 내가 무안에 가서도 이 양파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농민들 앉혀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지역별로 물건을 심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다른 나라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농사 짓고 엎어지면 정부 탓이고 남이 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 심어야 될지 맨날 고민이고, 심고 나면은 적자나고, 반이 망가지면 누군가는 이익 나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이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익 나잖아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를 다 하려면 장목반 운영이라는 게 잘 돼야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선다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유통 구조가 뚜렷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원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산물을 중국 같은 데 수출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안 드는 이유가, 중국은 이런 가락시장이나 이런 유통구조가 없기 때문에, 저분들은 순수 자기네 노력을 위해서 직상대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격을 진짜 폭등하게 올라갈 수도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폭락할 수 있는 구조도 없습니다. 옛날엔 그게 잘못된 거라고도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시간을 걸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은 것도 아닌가. 위탁 판매를 하지만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만 많은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대신 샤먼이나 뭐 이런 지역들 보면은 한 개 면이면 그 면은 주로 어떤 한 품종을 농사를 지어요. 아니면 당근, 아니면 대파, 뭐 이런 식으로 브로콜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두서가 없어. 여기에서 심고 저기다 심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누군가는 이 물건이 얼마나 출하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인들마저도 맨날 돌다 보면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이 될 거라고 집어넣고 나면 어느 날에는 폭등을 하고 어느 날에는 폭락을 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통 구조들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실제 장목반이나 이런 데서 좀 똘똘 뭉치고 수출에도 단합되고, 내가 2019년에도 양파를 수출하다 대만에 수출하다 느껴봤지만 겉은 말짱한데 중간에 한 줄을 쭉 속을 박는 바람에 진짜 나란 망신 당했어요. 그래서 합천에서 내가 수출을 해가면서 그걸 느꼈던 게, 내가 현장에 지킴에도 불구하고 잠깐 비온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한국은 아직 수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 물건을 전 세계에 잘 알리려면 말 그대로 물건을 그냥 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냉도 안 하고 배추든 양상추든 그냥 밭에서 실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창고에 들어와서 예냉 관리 철저히 하고 작업 철저히 해서 진짜 코리아나란 제품을 알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